귀농귀촌을 꿈꾸는 전국의 도시 청년들이 청양을 찾았습니다. 2주간 농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인데 청양군은 이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 신규 확진자가 6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속 확산세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서산시 의회의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례에 따른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의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양 지역 특산품인 구기자차에 대한 홍콩 소비자의 인지도와 구매 의향이 국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수출기를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만약에 귀농을 하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내려가다 보면 그쪽에 있는 현지 정보들이 좀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또 많은 경험을 해볼 기회가 필요할 텐데요. 네. 청양에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직접 농촌에서 살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양군은 이를 통해서 지역 정착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비닐하우스에 청년들이 모여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청양에서 2주 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입니다. 지원자들은 청양이 아닌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경기도와 창원,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귀농을 꿈꾸던 중 숙박비와 교통비, 체험비 등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지원한 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퇴사를 하고 조금 일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진짜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예쁜 시골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었고, 이번 프로그램은 한 기수당 8명씩 2주간 진행되며 3기까지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음식과 건강상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을 알고 적성을 탐색해보기 위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대표는 기촌 선배입니다. 지난해 청양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 참가한 후 청양에 남아 전입신고를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지역에도 다양한 기회가 있고 청년들이 필요하다를 느끼고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양군은 2주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가자 상당수가 지역에 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달 살기 프로젝트 1기 참가자 20명 중 12명이 청양에 남아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청양군은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살 곳과 창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청년 정책이 우리 청양군이나 관주도가 아니라 청년이 주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양의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 청양에 살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35%가 넘는 청양.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가 나오는 지금 살아보기 프로젝트가 돌파구를 마련할지 청양군의 도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일 0시 기준 충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에도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는 서산 61명, 예산 45명, 당진 43명, 태안 34명 등입니다. 충남 지역 기초의회 대부분이 의장단 구성을 매듭 지은 가운데 서산시 의회가 의장 자리를 놓고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서산시 의회는 여야 의원 각각 7명으로 같은데 국민의힘은 조례에 따른 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되는데요. 이럴 경우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의장 자리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행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양의 특산품인 구기자차에 대한 홍콩 소비자의 인지도와 구매 의향이 국내 소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홍콩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구기자차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 의향은 각각 63%, 74%로 국내 59%, 53%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홍콩 소비자들은 구기자차가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농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 구기자차의 홍콩 수출길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SKM-2121.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붉은 여우입니다. SKM은 시설에서 태어나 한국의 수컷이라는 뜻을 2121은 21년도에 21번째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겨울 소백산에 방사한 여우입니다. 모계단 위치 추적 장치로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보니까요. 최초 방사지였던 영주 소백산 일원에서 200km나 떨어진 부산까지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이를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은 여우가 가진 생태적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이 여우는 새끼가 없는 수컷으로 생태적 특성과 먹이 탐색, 호기심 등으로 강원도 동해시를 거쳐서 부산까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우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인 환경부는 2012년 첫 도입과 방사를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야생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우는 모두 74마리로 추정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여우를 마주쳤을 경우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고요. 소리를 지르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충남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 국회의원이 대전을 본사로 하는 기업 중심 은행 설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대전 충남 지역 간 은행 설립 경쟁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5일 김태흠 충남도지사 초청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양승조 전 지사가 추진했던 것을 김 지사도 승계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을 본사로 하는 기업 중심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충청권 광역 4단체장이 만나 충청권 지방은행에 대해 협의해보는 건 어떠냐고 대전권 은행 설립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본부와 만난 자리에서 충청권에 은행 하나를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대전에 본사를 둔 은행이 생긴다면 충청권에 복수 은행이 생기는 셈이라며 경쟁 관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우려대로 은행 설립과 관련한 경쟁이 충청권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 광역 단체 간의 경쟁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실제 충남도가 주도하고 있는데 도내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있고 민간 추진 세력으로 충남 범도민 추진단도 이미 발족을 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은행 설립과 관련 기업금융 중심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국회 전반기 정무위 소속이었던 윤창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상황입니다. 충청권 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국회 토론회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양군이 전통시장과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장터와 별자리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네, 청양군 사회적 경제과 명세의 길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양군 사회적 경제과 지역경제팀 명세의 길 주무관입니다. 예, 주무관님, 이 토요장터 그리고 별자리 야시장이 어떤 건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토요장터와 별자리 야시장은 청양 전통시장과 그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양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2019년부터 진행한 행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올해 청양 전통시장 토요장터와 별자리 야시장은 7월 9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2주마다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즐길거리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토요장터와 별자리 야시장에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 공연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야시장에서 먹거리를 구매하시면 주류 할인 쿠폰이 제공되어 저렴한 가격에 맥주 등 음료를 즐기실 수 있고 매주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준비하여 방문객들께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인들이 거는 기대감도 클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토요장터와 별자리 야시장을 열지 못해서 지역 주민분들과 상인분들께서 많이 아쉬워하셨는데요. 올해 행사가 다시 진행돼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 전통시장 토요장터와 별자리 야시장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양군 사회적 경제과 명세길 주무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공주의 한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블랙박스 차량이 움직이는데요. 얼마 못 가 우측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합니다. 약간의 틈이 생기면서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차량들 틈에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충분히 여유를 갖고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류 지점에서는 합류를 원하는 차량이 더 조심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아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포터 차량을 따라 주행하고 있는데요.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을 하는 순간 앞질러 나가려던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합니다. 앞차가 느리게 가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월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앞지르기는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선이 흰색 점선인 경우, 중앙선도 점선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교차로, 터널안, 비탈길 등에서도 앞지르기가 금지된다는 사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내포의 한 교차로, 신호대기 중인 암행 순찰차 전방에서 사람을 한 명 태운 오토바이가 좌회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후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추적에 나서는데요. 얼마 못 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됩니다. 영상 속에서 단속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 및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 인근 지구대에 인계되었습니다. 주위에 경찰만 없으면 문제없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 로타리 클럽이 고엽제 전후회 당진시 지회에 쌀 80포를 기탁했습니다. 당진 복지회관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당진 로타리 클럽 김도호 회장과 국제 로타리 3620 지구 총재, 고엽제 전후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로타리는 전 세계 120만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5대를 적발했습니다. 당진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해 체납 차량 5대를 적발하고 체납액 282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압수했습니다. 시는 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